우리 공부한 거가 뭐 우리 오행 공부했죠. 갑이라는 간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음양관계 했으니까 이 양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보는 속성이 있어야겠죠. 을하면 이것도 목인데 어쨌든 음이죠. 음양으로 구분해 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갑을 병정무 이라면 이것도 이제 병하, 정하 되죠. 병하는 양, 무토, 양이죠. 이게 이까지 전체 구역을 또 뭘로 본다? 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먼저 좀 선행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모든 책을 이래 보잖아요. 교과서적인 책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래 음양이에요. 음양에 대한 거, 오행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 음양 오행을 갖고 육친을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이게 모든 자평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뭐 보충하는 게 이제 간지 플러스에다가 뭐 신사를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왜냐하면 육친 이론은 자평 이론에서는 자평의 꽃으로 보거든요. 이 육친 이론은. 그래서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명리 이론에서. 원래 음양오행은 꼭 이게 명리가 아니더라도 있죠. 뭐 어떤 우주 변화의 원리를 설명한 책에도 이 우주의 어떤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음양과 오행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한의를 설명할 때도 한의학에도 음양과 오행이 들어가죠. 이거는 사실 모든 만물을 어떤 태생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놓고 볼 때 역학의 정체성, 역학이 뭐냐가 문제. 육친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게 간지와 신사는 좀 색을 좀 입히는 과정이고, 이거를 이 육친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데, 그 이면에 이런 거를 좀 잘 좀 이렇게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놓칩니다. 네, 잘 놓쳐요. 이게 보면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손님이 왔는데 무일간이에요. 무일간. 대운이 이제 을대운이에요. 을대운. 을대운이 온 거예요. 을대운이 왔는데 이분의 문점 사유가 뭐였냐면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근데 이제 자 손님이 온 거예요. 딱 물어보는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러면 맞춰봐라 이래 보면 가면 이제 막 피곤해지는데 맞죠? 그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한 번씩 보면 이 진상도 아닌 거지. 예? 그러면 딱 손님이 왔는데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했는데 제가 지금 이런데 다 같이 살고 싶다. 나는 막 자식도 같이 살고 싶고 마누라도 같이 살고 싶고 혼자 막 떠돌이로 살면서 맨날 막 아침에 라면 먹고 뭐 이래 살고 싶지가 않다. 마누라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가정을 꿈꾸고 싶다. 이래 물어보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자, 육친으로 그게 뭔가 답이 있을까요? 정관운이라서 당신은 혼자 살아야 돼. 이 정관이죠. 정관대운. 그대는 정관대운이라서 가면 육친에서 정관이 오면 혼자 사나? 만약에 저게 정인이다. 자, 이러면 목생하면 이게 병활관이었다. 만약 병활관이 그런 걸 물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정인이 되죠. 그대는 정인운이 나서 혼자 살아야 돼. 또 이래 얘기하면 그 이론이 있습니까? 근데 보통 그런 걸 질문으로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발령인데 나 발령 받기 싫어. 내 또 떠나야 돼. 내 집은 서울인데 부산의 그 시골에 가기 싫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이래 되잖아요.
그걸 뭘로? 이 육친 갖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용신운이라서 간다 이란 겁니까? 기신운이라서 안 간다. 그 용신 기신 같은 개념으로 이사를 가는 게 뭐가 그게 용신이고 기신이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날 선생님들이 어떻게 봤냐 이거예요. 정관 정인 용신 기신 따라서 이사 이동 변동운을 봤냐? 그래 안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혼자서도 잘해요. 공부는 자꾸 연구를 해봐야 돼. 이 글자가 의미하는 바 있죠. 잠이 안 올 때 생각해 보랬죠. 누워갖고 을을 자꾸 떠올리면서 새처럼 날아간다. 새처럼 날아간다. 을. 이 새처럼 생겼죠. 기러기 끼욱 끼욱 갈매기 같이 생겼죠. 갈매기가 고향을 떠날 것이다. 맞죠? 근데 남자가 물으러 왔는데 양기의 대운이니 음양의 짝이 안 맞죠. 비록 정관이라 하더라도 대음양의 짝이 안 맞는 모군이 양기의 운으로 오면서 나는 새처럼 날아갈래 있으니 발령 날걸 되겠죠. 발령이 난다면 마누라가 챙겨주는 밥을 잘 먹는다 못 먹는다. 양기의 대운이 오니 내가 차려 먹어야지. 맞죠? 햇반 사야 된다. 햇반. 햇반이 이게 햇반입니다. 햇반을 준비하시오. 되겠죠? 이거를 육친관계만 해버리면요, 쓱감지로 있어 보세요 하고 딱 봐. 정관대운이네. 이 무엇이 뭐 관이 소통되니까 이사 갈란가. 아휴, 10년을 공부해도 그 소리 합니다. 10년. 내 말했죠. 선생님 이제 간판을 걸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네. 멀긴 멀어. 하면 돼. 때려 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뭐랬죠? 정관 전인이 눈에 먼저 들어오면 안 되고, 을목은 뭐랬죠? 그대는 떠돌이와 같다. 떠돌이죠. 떠돌이.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경제적으로도 발복이 되고 멋이 을목이 물으러 왔는데 이 대운인 거예요. 식상생재, 뭐 재성이 힘을 딱 받아보는 기라. 이 오대운에, 오대운에 재성이 힘을 쫙 받고 식상생재가 되니까 뭘 하면 돈이 돼. 하면 돈이 돼. 양기. 오중의 정화. 큰 틀로 보면 양이죠. 그러니까 수분이 짝짝 마르죠. 원래 을목은, 자, 새를 봐도 새가 날아간다. 식상생재.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척하러 가죠. 남의 땅을 개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개척하고 사업 확장운이다. 이렇게 때려도 돼. 왜? 새가 훨훨 날아다니면서 땅을 개척하는데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근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목마른 새가, 옛날에 뭐 있죠? 목마른 새가 뭐 물을 찾아 또 왔습니다. 뭐 있잖아요. 수생목이 안 돼버리면 항상 갈증을 많이 느끼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다? 나는 새가 빠지게 우리 집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돈 쓰는 인간은 따로 있네. 이래도 돼요. 이 양의 기운을 쓰니까 나는 식상생재, 식상, 내 에너지를 태워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세에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마누라가 지켜주는 밥을 못 먹으니 타지객지를 전전하거나 남의 여자에게 눈을 자꾸 돌려요. 이게 식상생재에서 마누라한테 잘하지 보지 말고 외로워. 목마른 새가 왔습니다. 이런 거. 마누라한테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 여자 저 여자를 찝쩍거리면서 이 하기가 강하니까 갈증이 나서 집에 못 들어온 거예요. 이 뭡니까? 수가 마르면, 수는 뭐랬죠? 자, 우리 공부한 거 지금 우리가 복습하는 겁니다. 수가 주는 가장 큰 의미, 나는 휴식을 취하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
접대받고 싶다. 접대받고 싶다. 근데 이상하게 마누라가 접대를 안 해준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밤, 야중에 어두운 곳. 그대는 지하를 전전하게 될 것이다. 맞죠? 그러면서 사람이 맞죠? 어둠의 공간에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 되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대신 마누라한테 돈은 던져주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기초 공부한 걸로 이래 보는 거다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을목의 태생적인 거 있죠. 목은 수를 반가워해요. 수생목. 지금 나무가 성장하는데 햇볕이 아무리 좋아도 여름 되면요 다 무성하게 자라서 꽃을 피울 때거든요. 물이 말라버리면 을목이 짝짝 갈라지죠. 그러면 보세요. 오라는 게 대운에서 영향을 지고 을목이 토를 본 거죠. 이 무토는 뭐래도 양기 토죠. 이 건조한 거거든요. 건조하고 사막과 같은 토에 을목이 뿌리를 내리는데 뜨겁잖아요. 이게 상으로 나타나면 피부가 습기가 있다, 건조하겠다. 가면 수생목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판단이 안 되면 때깔 한번 살 봐요. 그때 때깔을 보여. 여기 뭐 뻔을하죠. 수생목이 안 되면 수생목이 안 된 겁니다. 멋이 낫다 이러면 얼굴 쳐다보고 가면 뭔가 좀 이래 음량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가면 요즘 좀 찾아다닙니다. 안 그러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게 어릴 때 들어와 갖고 수가 부족해서 갈증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 임수, 수, 바다. 이 왜죠? 해외. 그래서 보통 이게 목일주마 예를 들면 수가 부족해 버리잖아요. 이 인성이 부족하잖아요. 거의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 가거나 유학이나 외국에 갈 경비가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섬에 살고 있다니까. 영도. 해외죠, 해외. 바다를 건넜으면 해외죠. 해외. 바다 해자에 건널 외자. 부산이라도 그대는 영도에 살아야 된다. 이게 수 부족을 잘 보세요. 수가 부족하거나 대운에서 이렇게 수대운 있죠. 해, 자, 축 다 수대운이죠. 이럴 때 원국이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보통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어떠냐면요. 만약에 뭐 유학을 안 갔는데 직업적으로 있잖아요. 바다를 건너는 걸 좋아해. 여행을 좋아해. 바다를 딱 건너갖고 있죠. 이따가 들어오잖아요. 나갈 때하고 들어오면 좀 좋다가 또 지나면요. 또 말라. 이게 어디에 보냐면 되게 더울 때 큰 드럼통 같은데 물에 쑥 들어가 있어. 아이고 시원하다 해갖고 쏙 빠져나와갖고 있으면 그대는 물이 마를 때 또 갈증이 나. 그러면 물이 마르면 또 갈증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한 번씩 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술을 진짜 반기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죠.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행도 있죠. 어디 바다를 보거나 해외 한번 갔다 오면 막 몸이 좀 풀리고. 그리고 여행을 좀 안 가죠. 그럼 사람이 우울해지고 막 그래. 그것도 어디서 본다? 수생목. 근데 이게 이제 을목이 원래 이제 만약에 팔자에 있죠. 이제 5월에 을목 같은 경우 있죠. 타고난 게 5월에 을목이면 5월 염천에 을목이 꽃을 활짝 피운 물상이거든. 5월에 을목이면 오중에 이 정화 하가 있죠. 나무가 여름에 태어난 을목이 이 하를 보면 대체적으로 영리합니다.
사람이 영리해요, 머리가. 이게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5월 을목은 뭘로 붙인댔죠? 문창기인. 문창이라는 게 식신이겠죠. 식신. 똑똑해.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만약 하기가 이렇게 태가해버리죠. 그러면 5하, 4하, 미토에도 하가 있죠. 이 하가 득세해버리면 어떨까요? 사람이 너무 뜨겁죠. 그러면 유학기를 가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실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딱 요런 데 가요. 외고. 왜? 바다를 건너는 학교, 외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거 물어보면 유독 요런 구조가 있죠. 영도 다녀요, 영도. 우리 동네 섬, 영도 섬 있죠. 대학을 가면 영도에 있는 해양대, 특수목적 대학이죠. 이렇게 식상간이 학야태 가면 을목이 좀 시들시들하게 좀 하겠죠. 그래서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수라는 게 만약에 유학이라든지 해외 인연을 잘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고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외국 나가서 공부를 잘해갖고 또 좋은 쪽으로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원국의 수가 없어도 그렇죠. 그런 것도 관찰해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관찰을 해보거든요. 임상 연구를 많이 해봐요. 그 사례를 이것저것을 막 모아갖고 보면 국내에서 똑같은 팔자가 굉장히 부실한 구조인데 아예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똑같이 보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뭐 하버드를 나왔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갑일간이었는데 지지가 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버드 의대예요. 그러니까 갑일간 여자가 지지가 이 불덩어리야. 하버드. 하여튼 뭐 존스 홉킨스 대학인가 뭐 어디 또 갔다는데 뭐 지금 교수인가 하여튼 하버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버드 갔다가 또 의대로 간 애도 지지가 싹 다 불밖에 없었어요. 이런 팔자 있죠. 이런 팔자. 뭐 이런 구조 있죠. 야, 너 하버드. 그러니까 팔자 물어가면 니는 불덩이라서 아무것도 안 돼. 어디 가면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좀 뜨겁긴 하죠. 그러니까 축축한 밭이 좋겠죠. 밭이 기토, 양금지토로 해서 기토 같은 게 반갑거든요. 밭전자, 전, 이 물수자 들어가죠. 전포. 밭인데 물이 있죠. 동천강변에 있는 전포동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 전포동. 이런 경우가 이제 타고난 직이, 인기, 직이, 천기를 봐야 된다 했죠. 우리 천지인. 이게 이제 명리에서 천지인 삼자론이라 해갖고 나오죠. 대통령이 될 자는 하늘의 어떤 기운을 받아야 된다 하죠. 그때는 하늘의 천기를 보는 게 산의 산맥의 기운을 보는 거죠. 어떤 산맥의 기운을 갖고 왔는가. 그 다음에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는 그 땅의 기운을 본다 했죠. 전포동. 뭔가 좀 밭이 축축한 쑥이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죠. 갖고 있는 거는 학이태간데 뭔가 지기에 도움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다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것도 이제 하버드 의대입니다. 의대. 이런 것도 설명하면요, 종격이네 또 이러는데 진짜 그래 보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외국 나간 거예요, 유학을. 그런 거를 잘 염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갑을병정무 이랬죠. 오행적이라는 게 양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남자가 이 양하지기를 쓰는 거 있죠. 항상 양기가 주는 불편함은 일단은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또 어떤 사람들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면 남자는 양대운이 다 안 좋네요 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안 좋긴 안 좋지. 한 달에 뭐 10억씩 벌어도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버는 거하고 팔짱 끼고 편안하게 버는 게 다르겠죠. 근데 보통 고생스러운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고생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거를 이제 그 사주 원명이 갖고 있는 음양적 관계에서 먼저 깨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뭡니까, 여자가 그 이런 대운에 딱 갇혀보니까 찌자자가 주는 이 음의 기운에 갇혀 있으니까 월세가 4억씩 나오고 아들 둘 다 서울대를 보내도 언제 내가 운이 풀립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면서. 주차장은 왜 이렇게 좁아갖고 내 차 벤츠가 안 들어갑니까? 사는 게 짜증이야 하면서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가더니 용선생 하나도 안 맞더라. 신랑이 미워 죽겠어요. 신랑이 그 서울대 의대에 나와갖고 병원장이거든요.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평생 먹고 놀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나는 진정 하는 일이 없는 여자입니까? 무슨 얘기를 여기서 듣고 싶습니까? 하면서 조금만 주든지 나한테. 그러면 4억이, 월세 4억이면 한 1%만 주든지 복비도 얼마 안 주면서 그래갖고 이분이 내 욕을 그랬다대. 욕을요? 예, 그래갖고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듣냐? 이 사람 갔다 온 데서. 갔다 온데 그 부동산 사장이 월세 4억인데 용 선생 많이 힘들었죠? 이러면서. 이런 사람 있습니다. 진짜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이대운인 거예요. 남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 근데 언제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막 참 운세가 좀 그렇네요 하면서. 근데 음의 대운이 있죠. 내가 망하니까 와이프가 그래도 한 달에 달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 10년째 백수. 잠만 자. 언제 풀립니까? 하면서 풀려도 일 안 해. 잠만 자.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와이프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게 음덕이죠, 음덕. 자, 그게 이제 이런 걸 갖고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내용에는 음양의 왜곡에 의해서 자기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타격에 의해서 물을 때는 돈이 주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식이 문제도 안 일으켜. 서울대 아무나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사는 게 지겹고 싫고 이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오대운 같은 거 있죠. 이 양의 기운이 좀 많이 쓰잖아요. 이 양기의 어떤 기운을 내가 받아 먹으니까 신랑이 이제 돈은 잘 버는데 항상 가정에 대한 불만당 기법이 있습니다. 이 유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냐? 이 정화의 장생지, 기토의 장생지거든요. 장생하는 에너지가 있으면서도 음의 기운으로서의 어떤 실속을 땡겨오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사유축 계적의 왕지라서 이거를 좀 더 이해를 시켜주면 쌤들이 학장해석이 돼요. 학장해석이. 그러니까 이 대운이 주는 속성만 갖고도 이 정화나 기토의 장생의 역할을 통변으로 때리쁘고 사유축에서의 왕지로서의 기운과 금의 결실인자로서도 때리쁘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 너 그 신랑하고 인연은 없는데 경제적인 바탕이 되는 실속이 있는 배필의 인연은 들어올 것이다. 그거를 이제 이걸 안 쓴다니까요. 어디 간도 다지 아프죠. 육친을 안 쓰고 때리 뿐다니까요. 이런 게 이제 원투데이 공부해갖고 될 건 아니고 용 선생이 항상 얘기하죠. 많이 빌고 가갖고 막 종교 수행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빌는데. 또 영도 할머니한테 올라가고 막걸리 한번 치고 돌이 딱 이래 손대고 이제 그 돌의 기운을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이 여자가 지금 겪고 있는 통증이 육친의 십성을 적기 전에 이 대운에서 일이 됐구나라는 거를 음양에서 먼저 점을 딱 때려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게 딱 나가죠. 그것도 이 음양관계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있죠. 여자가 이 운이 왔다라는 거 있죠. 이 갑이 주는 의미 있죠. 여자한테 양기가 뚫고 오는 힘이 강하죠. 그러면서도 양기 중에 양기죠. 양이죠. 이럴 때 갑목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후원이나 음덕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갑목이 주는 왜 뜻밖이죠? 뚫고 왔죠. 삐직 하면서 나온 거죠. 이럴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거죠. 해석이 뜻밖의 일이 된 거. 생각지도 못했던 을목 저 멀리서 그놈이 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놈이 누군데요? 그 나무 목자 이시네 이러면서 엄마 또 맞았더네. 그래. 팔자에 수가 부족하죠. 제주도 남자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또 있잖아요. 맞으려면 귀신같이 또 맞아. 이런 게 있죠. 이 대운이 제가 이제 제 책에도 대운의 해석이 있어요. 뒤에 보면 대운은 환경적인 날씨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날씨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운에서 오는 신년은 사건이에요. 사건. 눈에 짝짝 들어온 사건인데 대운이 주는 거는 날씨와 같은 그러니까 화창한 봄날이다. 옷을 오늘 이쁘게 입고 나가야지 이래 되는데 이 대운이나 날씨가 장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신년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장마에 옷을 빼입고 나가냐. 야 정말 내가 10년 동안 모아서 명품 가방을 딱 샀어. 장마 올 때 그걸 또 이래 그대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 미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안 돼. 날씨가 맑을 때 그 날씨적 개념을 대운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세운에서 갑오년이 너무 힘들었는데 갑오대운이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겠죠. 달라. 세운하고 대운하고 달라. 대운에서는 그러니까 세운에서 만약에 지금 신축년이잖아요. 세운에서 신축년 안 좋다고 대운이 신축대운이 안 좋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운적 관점에서 큰 틀을 보는 연습이 되면 세운은 그때그때 사건적인 것만 잘 보면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송이 딱 붙었다. 용수제 이기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말했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안 가고 싶다. 가게 될 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사주 그력도 잘 봐야 되지만 이런 큰 변화에 따른 대운을 먼저 봐야 돼. 대운은. 그러니까 천관과 지지의 대운의 속성, 대운 보는 연습 있죠. 그걸 잘 해놔야 돼. 이런 거 있죠. 오늘은 뭐 진도 나가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일간이야. 이게 묘월이에요. 묘월. 정광격이죠. 그러니까 월지에 묘목이 정관이라는 게 격이 딱 있다고. 이 월지를 그냥 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묘월의 무토가 정관을 낳았다. 그럼 정관격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유대운이 온 거예요. 이 묘유충한대 있죠. 남자가 물어왔어요. 이게 유가 상관이죠. 상관.
이 어떻게 볼 건가? 봄에 태어났는데 가을에 운이 왔죠. 결실인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가을. 열매 맺는 성분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월지의 격이 묘라는 토끼 묘자의 정관의 기운을 갖고 있죠. 근데 직업을 물어봤는데 정관의 뜻을 쫓아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근데 유대운이란 거예요. 근데 음기의 대운이죠. 남자들이 유대운의 음의 기운을 잘 쓴다 했죠. 근데 잘 보세요. 정관을 때려버리죠. 내가 한 번씩 말한 거, 격은 뭐랬다. 월지에서 일간을 보는 요 육친 관계는 이 월지는 그 사람의 척추와 같다. 용선생 척추 있죠. 딱 척추와 같다. 근데 땅 때리니까 척추를 앙 하면서 딱 맞았잖아요. 척추가 이렇게 흔들리는 효과. 이게 아무리 음기가 주는 음양 관계에서 금이 주는 실속이 있다 하더라도 내 척추를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관이라는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몸 바쳐 왔는데 내 인생의 뼈대를 때렸을 때 분명히 상충에 의한 해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친법상 상관, 관을 송상시키는 인자에 의한 갈등이 있어요. 이때 분명히 갈등이 와요. 그 갈등에 대한 부분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줘야 돼요. 다만 대음양의 유라는 것은 뭐랬죠? 음의 기운이 강하게 남자에게 뭔가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뼈대를 흔들어 버리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사회활동에 필시 애로와 갈등을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구멍,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된다. 이럴 때 조심할 건 뭡니까? 정관이라는 질서를 지키는 것. 정관은 뭐랬죠? 도둑을 잡는 데 있죠. 도둑 잡는 경찰이 도둑놈한테 맞아갖고 엎어졌으니 절대 투자나 사업을 크게 일으키지 마라. 왜? 도둑이 없는 곳에서 사업을 하면 그대의 사무실에 좀도둑이 든다. 그 좀도둑이 드는 이유는 기토인 겁재가 장생하기 때문에. 팔자에 기토가 없어도 아까 말했죠. 전기 용영 선생 그 12운성 할 때 이거 다 제가 또 설명해 줍니다. 급제는 장생하고 경찰관은 날아가면서 관을 상하는 글자가 왔으니 엎어버리죠. 이 해석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음이 주는 보상은 있어요. 그게 남자는 보통 뭐다? 처가댁 도움이나 마누라 도움으로 기사회생할 것이다. 이렇게 때려요. 결혼 안 했는데요? 이러면 여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 여자가 예? 이러면서 김의 김씨가 나타날 것이다. 김의 김씨. 금수죠. 금수가 있는 식상생재해주는 김의 김씨가 그대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 그럼으로써 살아날 구멍이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여자인 경우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 예리하네. 또 여자일 경우는 또 남자만 생각하다가. 자, 여자일 경우에 정관은, 자, 묘월의 무토라는 이 정관은 양의 기운을 여자가 쓰고 있죠. 토끼 같은 내 남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준다. 이래 해석해도 되고, 내가 토끼처럼 발령 다니면서 토끼 같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인데 상관이 왔죠. 이게 음이죠. 은덩어리죠. 눈물의 곡절 씨앗이죠. 이게 와서 내 직장을 때려버리죠. 그러면서 양이 주는 보상을 못 받죠. 신랑도 사고를 치거나 내가 사고를 치고 나서 이 대운 동안 복귀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뭐가 또 아프다? 몸도 아파. 여자들은 타격이 더 커요. 이 토끼묘가 뭐같이 생겼습니까? 여자의 산부인과로 보는 거지. 산부인과가
이 신금이 들어왔고 메스 됐어. 딱 들어가는 거죠. 하도 갖고 가게 있어야지. 이러면 보통 첫 번째 뭐랬죠? 피를 갖고 간다는 거는 건강. 피를 한번 본다. 가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헌혈하면 되겠죠. 나는 피가 아까워서 헌혈을 못 하겠다면 안 되고, 헌혈 사자에게 양보해야 될 거 피.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운에 갇혀갖고 하면 이제 건강으로 치면 배우자가 몸이 아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피를 안 주니까 남편이 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어쨌든 또 어떻게 해갖고 잘 한다 하면 배우자가 이제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음이 주는 부실함을 갖고 가요. 배우자 아니면 보통 이게 또 뭐 자식 문제로도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사형통이 없댔죠. 용신대운이 와도 이런 관계에서 뭔가 안 맞으면요, 자식도 잘 되고 신랑은 내 밖에 모르고 막 나는 돈을 엄청 벌고 몸도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런 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이게 있자면 인생을 정의하면 비극이다. 그 젊음을 정의하면 인생 Life is tragedy인가? TRGED 이 맞나? 트레지디 맞나 이거? 비극이다. 인생은 비극이다. 셰익스피어가 했는가 누가 했는지 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일종의 뭔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리 공부를 해서 원래 인생이라는 거는 이런 불안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이 불안전함을 우리 어떻게 납득하는 거라죠. 웅 선생이 지금 납득하고 살잖아요, 지금. 오늘도 내가 햇밥 먹다가 볶음밥 먹으러 갔는데, 볶음밥이 6,000원이거든요. 엄청 잘해. 종합영화방점. 근데 새우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야, 용 선생이 평소에 이 복이 많아갖고 주방장이 또 용 선생 서비스 새우를 이래 많이 넣는다면서 먹었더만 아줌마 오더만, 용 선생 잘못 나간 거네. 새우 볶음밥은 7,000원이야. 용 선생이 6,000원 그냥 먹겠습니다. 이라고. 그냥 7,000원 주고 이 새우볶음밥 먹었잖아. 인생은 이 불안전함 속에서 납득을 하는 거랬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조금 모자란 것도 막 또 이해하게 되는 거고, 신랑이 조금 모자란 것도 이해하게 되고, 맞죠? 자식이 좀 그런 것도 막 내가 그냥 막 이해하게 되고, 삶은 납득과 이해 속에서, 불안전함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옆에 누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비트코인 안 해 괜찮아. 이러고 누가 주식으로 10억을 벌었어 이래도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그래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함. 이렇게 건강하게 수업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 손님이 조금 뜸해도 손님이 좀 뜸해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와주니까 감사함을 갖고 간다는 거죠. 이게 명리의 길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참고로 이제 벌써 좀 쉬었다 했습니다.